한겨울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한 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 끝까지 파고들고 눈송이는 아무 소리 없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조용한 산기슭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외진 길목에서 남자 하나가 무거운 코트를 여며 쥐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름은 장우진, 38세.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최근 회사에서의 긴 갈등 끝에 조용한 휴식을 위해 이곳 산골로 내려온 참이었다. 마음의 상처는 말없이 깊었고 그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눈 덮인 골짜기 한편에서 들려온 희미한 소리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캉, 캉. 강아지였다. 매우 약하고 떨리는 울음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눈더미 사이 낙엽이 쌓인 어느 나무 아래에서 조그만 형체가 떨고 있었다. 가만히 다가간 우진은 눈을 찌푸렸다. 그곳엔 초췌한 몸의 강아지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누워 있었다. 온몸이 젖었고 털은 엉겨 있었으며 숨결은 얕았다.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지?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매우 약했지만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아. 도와주려는 거야.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자 강아지는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듯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뭐야?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지? 그는 손을 뻗어 강아지를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강아지의 몸 아래엔 눈과 천 조각으로 덮인 아주 작은 생명이 있었다. 갓 태어난 듯한 새빨간 피부의 신생아. 우진의 머리는 하얘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한겨울 영하 15도의 날씨, 아무도 없는 산속. 그런데 아이가? 그것도 이 강아지가 몸을 덮고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기는 놀랍게도 살아 있었다.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입술은 파래졌지만 체온은 그리 낮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강아지. 그 작고 말라빠진 몸으로 아기를 감싸고 그 추위 속에서 살리고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강아지를 옆에 조심히 눕히고 아기를 품에 안았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129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곳은 깊은 산골 신호 사각지대였다. 젠장, 이걸 어쩌지? 그는 강아지를 다시 품 안에 안고 아기를 조심스레 감쌌다. 온몸이 얼어붙을 듯했지만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산길을, 눈밭을, 미끄러운 내리막을 정신없이 뛰었다. 그러나 그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길을 막아선 경찰차, 그리고 낯선 사람들. 그중 한 명이 그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야. 내가 봤어. 저 사람이 애를 데리고 갔어. 뭐라고요? 우진은 당황하며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경찰이 다가오며 총을 꺼냈다. 아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들어. 지금 당장!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발견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때였다. 우진의 팔 안에서 작게 낑낑거리던 강아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어딘가 익숙한 소리였다. 경찰 중 한 명의 얼굴이 굳었다. 이 소리. 그는 무전기를 들어 귀에 대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곧이어 그가 중얼거렸다. 이 강아지. 이건 실종된 박소연 씨가 키우던 개인데 우진은 숨을 삼켰다. 실종?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단순한 발견자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 강아지가 왜 거기 있었는지, 그날 밤 벌어진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 강아지, 실종 사건의 단서일 수 있어. 경찰의 말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고 우진은 품에 안은 아기와 강아지를 꼭 껴안은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구조하려 했을 뿐인데 왜 자신이 총구 앞에 서 있는가? 지금 이 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혹시 유괴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찰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선생님, 우선 아이와 강아지를 저희에게 넘겨주시고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신원 확인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우진은 갈등에 빠졌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경찰에게 넘기고 자신도 손을 들었다. 좋아요. 뭐든지 말하겠어요. 단 하나 이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이 추위에 그냥 있었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경찰서. 추운 방 안 우진은 따뜻한 물을 받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조사관은 기록을 꺼내놓고 앉았다.
이름은 장우진. 맞죠? 도시에서 내려온 지는 3개월. 직장은 최근 퇴직.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 없고 외부와의 연락도 적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용히 살고 싶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우진은 눈 속에서 강아지를 발견한 순간부터 아기를 본 충격까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거짓 없이. 그러나 조사관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정확히 그 장소는 작년 실종된 박소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 근처입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고 실종 이후 강아지만 돌아왔죠. 그런데 그는 노트를 넘겼다. 지금 당신이 데려온 아이, 갓 태어난 신생아, 피 검사 결과 박소연 씨의 유전자와 99% 일치합니다. 우진은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녀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는 더 수상해지는 거죠. 조사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장우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소연 씨와 아는 사이였습니까? 전혀요. 이름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순간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그 장소에서 발견된 건데요. 그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건 낡고 젖은 수첩 한 권이었다. 우진은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조사관이 장갑을 끼고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떨리는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 보고 있다. 매일 밤 창문에서 그는 개를 싫어해. 그래서 난 개와 함께 숨어야 했다. 페이지가 바스락이며 넘어갔다. 오늘 밤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돌아올 거야. 제발 누군가 이 글을 발견하길. 조사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누구일까요? 남편? 혹은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던 사람? 우진은 머리를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또 다른 형사가 달려와 문을 두드렸다. 형사님, 아이를 돌보던 간호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무슨 일이지? 형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이 몸에 미세하게 무언가 새겨져 있답니다. 문신처럼. 숫자와 기호가. 방 안의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았다. 조사관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닐지도 몰라. 뭔가 더 깊은 조직적인. 그리고 그 순간 바깥 창문에서 작은 불빛이 번쩍였다. 경찰서 앞 도로, 눈 속에 잠긴 차 한 대. 그 안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통신기를 눌렀다. 계획대로다. 아이는 넘겨졌고 추적은 그쪽으로 갔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아이가 왜 눈 속에 있었는지, 강아지는 어떻게 그 장소로 이끌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박소연 씨는 정말 죽은 것일까? 새벽 2시. 경찰서 주변은 여전히 적막했다. 하얀 눈이 창문을 타고 내렸고 형광등 불빛 아래 우진은 마치 신문이 끝나지 않을 듯한 피로함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같은 시각 경찰서 맞은편 골목 어기. 시동이 꺼진 SUV 안에서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쌍안경을 들고 경찰서 2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옆좌석에 있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마취총, 무전기, 그리고 검은 USB가 있었다. 타깃 확보, 단계 2, 개시 준비. 그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명령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네, 아이도 강아지도 곧 회수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안. 간호사는 우진 앞에 놓인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기호입니다. 배꼽 근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확대된 사진을 보여줬다. 기호는 단순한 문신처럼 보이지 않았다. 엉칠바이터 넥숨 인프용사. 조사관이 이를 보고 난색을 표했다. 이건 군사 용어나 연구 코드 같습니다. 생화학 실험에서 쓰는 표식 같기도 하고요.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형사가 황급히 들어왔다.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보호실 문이 강제로 열려 있었고 CCTV는 5분간 먹통이었습니다. 우릴 감시하고 있어. 조사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진을 바라봤다.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야. 당신 단순히 산책하다 아이를 발견한 게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 속에 휘말린 거야. 우진은 손을 떨며 말했다. 전 그냥 아이와 강아지를 도와준 것뿐인데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지. 당신이 본 걸 어떤 누군가는 절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을 거야. 같은 시각 시 외곽의 폐창고. 강아지가 커다란 철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강아지는 분명 개였는데 방 안의 남자들은 긴장한 얼굴로 무전기를 들고 속삭였다. 대상 확보, 경계 중, 반복, 대상 반응 없음. 강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엔 평범한 개가 가질 수 없는 이해력이 있었다. 그리고 순간 눈빛이 붉게 빛났다. 남자 하나가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건 개가 아니야. 도시 외곽의 국방부 비밀연구소. 흑백 CCTV 영상 속 박소연의 모습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도덕을 시험합니다. 나는 탈출해야 했고 그 아이는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한 과학자가 한숨을 쉬며 영상을 껐다. 박소연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고 실험체 영구도 동행했다. 우리가 만든 유전자 보호 개체 INFRE 엉사. 옆에 있던 군 관계자가 이 말을 짚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노출되면 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리고 다시 경찰서. 한 명의 형사가 조용히 우진에게 종이를 밀어주었다. 이건 오늘 아침 도착한 익명의 편지입니다. 우진은 종이를 펴보았다. 짧은 한 줄, 그리고 떨리는 글씨. 개를 따라가 아이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어. 그 순간 형광등이 깜빡였다.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사관이 재빨리 무기를 들며 외쳤다. 건물에 누군가 침입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우진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까만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디서 본 듯한 너무나 익숙한 눈빛이었다. 설마 박소연? 정전이 된 경찰서 안 형광등이 깜빡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창문 밖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우진 씨, 이쪽으로. 형사의 외침에 우진은 몸을 일으켰지만 창밖의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강렬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 나를 따라와. 직감이었다. 우진은 순식간에 문으로 달려나갔다. 복도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형사 몇 명이 무기를 들고 비상 계단으로 향했고 뒤편에서 전기 복구팀이 뛰어오고 있었다. 그 틈을 타 우진은 계단을 따라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눈발이 다시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박소연 씨입니까?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해요. 시간 없어. 그녀는 우진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내가 당신을 지켜봤어요. 그 강아지를 따라간 것도 일부러였죠. 무슨 뜻이죠? 그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인파리 공사, 감시용 유전자 변형체. 그리고 아이는 내 딸이에요. 우진은 멈춰섰다. 당신은 죽은 줄 알았어요. 경찰이. 그들이 원하는 건 나의 죽음. 살아있다는 걸 믿는 순간 그들의 실험이 폭로되니까. 소연은 폐건물 벽을 밀었다.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좁은 통로가 열렸다. 들어가요. 설명할게요. 비밀 통로는 오래된 난방 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된 좁은 길이었다. 소연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난 국방부와 민간 생명공학 기업 넥섬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불임 여성의 유전자 복원, 감시용 생물체 개발, 그렇게 시작됐죠. 그녀는 멈춰서 그녀는 멈춰서서 우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곧 변질됐어요. 그들은 아이를 인간 실험체로 만들려 했고 나는 그걸 막기 위해 도망쳤죠. 그래서 눈 속에 아이를 남긴 겁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나는 쫓기고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니프라리 영사 그 강아지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거란 걸 믿었어요. 그녀는 벽장 안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이건 모든 증거예요. 아이의 유전자 설계 문서, 실험 기록,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우진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코드네임과 함께 등장하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 중 하나, 서영준, 현 경찰서장. 말도 안 돼. 바깥에선 무전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대상도주, 목표 여성 포착됨, 모든 요원 폐건물로 집결하라. 소연은 총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당신은 이 아이를 지키기로 선택했어요. 그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순간 건물 천장이 흔들렸고 먼지가 떨어졌다. 찾았다. 이 아니다. 우진은 숨을 죽였다. 소연은 그를 밀었다. 뒤편 배관을 따라가요. 거기서 나오는 철문을 지나면 숲으로 이어져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는 이 실험을 만든 원래의 책임자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편이야. 그럼 당신은? 소연은 미소 지었다. 난 여기서 그들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우진은 달리기 시작했다. 땀과 눈물과 먼지 속에서 그는 작고 무거운 노트북을 품에 안고 배관을 따라 기어갔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고 고함이 들렸고 어쩌면 누군가 쓰러졌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어두운 터널 끝에서 드디어 작은 철문을 밀어젖히자 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머리, 흰 실험복, 그리고 묵직한 눈빛. 당신이군요. 드디어 도착했군. 그리고 그 노인은 말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밝힐 시간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 손짓으로 우진을 안내했다. 좁은 철제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낡은 연구소의 내부가 드러났다. 실험용 케이지, 오래된 혈액 냉동고, 그리고 벽에 빼곡히 적힌 암호들. 여긴 이곳은 초기 연구 시설이었소. 넥섬이 아직 정부와 공식적으로 연결되기 전 비밀리에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던 곳이지. 우진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소연 씨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연 박사, 그녀는 내 제자였지. 그 아이는 사실상 우리가 만든 존재요. 우진은 몸을 굳혔다. 만든 존재? 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우리는 유전자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 배아를 실험했지. 암 치료였고 나중엔 면역 강화. 그러나 어느 순간 프로젝트는 방향을 틀었어. 그 아이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유전자적으로 조작된 존재요. 무슨 말이죠? 그 아이는 실험실에서 태어났소.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세포 조작으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박소연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반기를 든 유일한 과학자였소. 그 순간 외부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다. 노인은 급히 콘솔을 조작했다. 보낸다라. 타깃 인프 아리 옹사회수.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강아지, 그들도 찾고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오. 그 안엔 아이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생체키가 내장돼 있어. 그걸 빼앗기면 아이는 실험체로서 완성될 거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요.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면 그 개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아이도. 노인은 조용히 캐비닛을 열었다. 안엔 오래된 디지털 칩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고성능 GPS 장치가 있었다. 이건 마지막 백업이요. 개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할 거요. 그리고 이건 소연 박사가 남긴 영상 메시지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흐릿한 영상 속에서 소연이 말을 시작했다. 우진 씨,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곁에 없겠죠. 하지만 기억해요. 아이의 이름은 윤하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살아온 이 아이에게 내가 처음 붙인 이름이에요. 윤하, 빛을 품은 아이. 제발 그 아이를 지켜줘요. 그건 우리 모두의 마지막 기회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윤하. 그 아이는 눈 속에서 강아지의 품에 안겨 울지도 않고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야 하죠?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남쪽 외곽. 폐기된 3번 실험기지. 그곳에서 그들이 윤하를 되찾기 위한 최종 작전을 준비 중일 거예요. 우린 수적으로 분리할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그 순간 벽 뒤쪽에서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료진, 전직 연구원, 민간 해커, 심지어 전직 특수부대 요원까지. 이들은 노인은 담담히 말했다. 윤하를 지키기로 결심한 죄를 짊어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 다시 침묵하지 않기로 한 이들. 우진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받은 증인이었고 어쩌면 윤하라는 작은 생명의 마지막 방패였다. 그리고 그때 노트북에서 GPS 신호가 깜빡였다. 이용사, 위급 상태 발생, 위치 추적 중. 그들이 움직였어. 우진은 총을 들었다. 그럼 우리도 움직일 시간이야. 하얀 설원이 이어지는 깊은 숲속, 눈발이 거세게 내리며 시야를 가렸다. 작은 개 한 마리가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그의 등에 감싸 안겨 있는 것은 따뜻한 담요 속에 숨겨진 아기 윤하였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 위치 신호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7시 방향 2km 거리. 검은 복장의 남자가 무전기를 통해 명령을 내렸다. 아기와 개 모두 회수하라. 생포가 원칙이다. 그러나 거부하거나 위험 판단 시 제거 허가한다. 뒤따르는 검은 SUV 차량 세 대가 얼어붙은 숲길을 질주했다. 차량 옆면에는 작은 로고, 넥슨 블랙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구조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험체 회수 전담팀, 실패한 인간 실험의 흔적을 지우는 자들이었다. 그 무렵 우진과 노인 그리고 저항 조직 일원들은 폐광 입구에서 회의를 마치고 있었다. 신호가 멈췄습니다. 해커가 말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이 근처 동북쪽 능선 위였어요. 그쪽은 오래된 수송 터널이 지나던 곳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가 말했다. 적이 그쪽으로 이동 중이라면 포위될 겁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개는 단순한 구조동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아이의 정체성을 보호할 유전 암호화 키가 들어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기 상자를 열었다. 작은 EMP 장치, 드론 재민기, 그리고 열감지 회피 코팅된 방어복. 이건 원래 우리가 실험체를 빼낼 때 사용하던 장비였소. 이제 되찾을 때가 되었군. 숲속. 개는 지친 숨을 내쉬며 멈췄다. 유나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개는 귀를 쫑긋 세우며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느꼈다. 작은 드론이 숲 위를 날며 열감지를 시도하자 개는 눈 속 움푹 팬 자리에 몸을 파묻었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펼쳐 아기를 품에 감쌌다. 탐지 신호 잃었습니다. 드론 부대가 보고했다. 다시 검색 중. 열 반응 발견. 팀장은 손을 들었다. 이동. 놈들이 거기 있다. 그 순간 뒤편 숲에서 굉음이 울렸다. EMP 폭탄이 터지며 드론들이 하늘에서 무력하게 떨어졌고 양옆 나무 위에서 등장한 우진과 특수부대원들이 공격을 개시했다. 총성과 함께 불빛이 번쩍였다. 눈 위로 굴러떨어진 장비들, 깜짝 놀란 회수팀 요원들. 우진은 빠르게 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유나, 괜찮아? 개는 숨을 헐떡이며 꼬리를 흔들었고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아요. 따뜻해요.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우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윤하, 방금 뭐라고? 아이의 입술이 떨리며 다시 움직였다. 아주 기억나요. 냄새, 따뜻함, 꿈에서 봤어요. 노인이 뒤에서 다가왔다. 말을 할 수 있나? 이 시점에? 불가능해요. 해커가 말했다. 그 아이는 생후 2주 미만입니다. 언어 기억이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아이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빠르게 열어봤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기억 조작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적. 우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말도 안 돼. 노인은 중얼거렸다. 우리는 유전자를 조작한 줄 알았지.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의 재생이야. 누군가, 죽은 누군가가 그녀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군요. 누군가가 숲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외투를 입고 눈 위를 조용히 걷는 남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손에는 어떤 서류가 들려 있었다. 우진, 드디어 만났군요. 당신은 누구지? 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전생을 만든 자이기도 하지. 우진은 숨을 삼켰다. 당신이 아버지인가?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 나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만든 존재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나, 너의 이름은 세아였다. 그리고 넌 이미 한 번 죽었지. 눈 속의 침묵. 유나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걔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다. 이번엔 우리가 널 지킬 거야.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숲의 나무들은 검은 실루엣처럼 일렁였고 침묵 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우지는 그 남자를 응시한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세아, 그게 아이의 과거 이름이라고? 우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는 3년 전 우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지. 놀라운 두뇌 회복력과 감각 확장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녀는 자살했어. 우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서류를 우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아이의 과거 의료 기록, 뇌파 분석, 심리 프로파일, 그리고 죽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망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뇌를 스캔하고 그 신경지도 전체를 보존했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아이, 윤하가 만들어진 거지.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생명체. 우진이 외쳤다.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고 있어. 남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찰해야 해. 기억이 그녀의 인격을 덮을지 아니면 윤하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윤하의 눈동자가 서서히 깨어났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기억나요? 유리창 너머로 항상 나를 보던 사람,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건 불가능해. 그 기억은 폐쇄되어 있었어. 너는 그 시점의 감각조차. 하지만 기억나. 차가운 방, 흰 벽, 그리고 내 목소리. 난 그곳에서 죽었어. 잠시 정적. 그때 걔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등 위에 있던 유나가 작게 떨리며 손을 뻗었다. 우진 아저씨, 이 사람 나를 다시 가두려고 해요. 싫어요.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우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넌 이제 자유야. 누구도 너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우린 유나의 유전자 구조를 퍼뜨릴 수 있는 코드 백업을 해두었지. 그걸 회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또 반복될 거야. 그 순간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중앙기지, 응답바람. 실험체 아프라사이가 깨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감정적 통합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완전히 새아로 돌아오기 전에 제어해야 해.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거기까지다. 그의 손에 쥐어진 장치는 오래된 스위치처럼 보였지만 누르면 전 지역의 신경파 탐지망을 차단하는 장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야. 이 아이를 선택하게 하는 것. 우진은 유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유나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야.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요. 누구의 복제도 아니고 누구의 기억도 아닌 나로. 눈발은 잦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저 멀리 숲 아래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기지가 움직인다! 해커가 외쳤다. 우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아요. 드론 수백 대가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지금 결단해야 해.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획 B로 간다. 우진은 유나를 품에 안고 고개를 들었다. 유나야, 널 지킬 거야. 끝까지. 그리고 그들은 뒷길로 숲을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건 단 하나의 존재. 검은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그녀의 손엔 유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기. 너희가 찾는 게 이 아이라면 그건 가짜일지도 몰라.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여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윤하는 한 명이 아니야. 하얀 눈밭 한가운데 두 아이. 모두 숨을 죽였다. 검은 옷의 여자는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놀랍게도 유나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엔 감정이 없었다. 공허했다. 이 아이는 유나의 복제체 중 하나야. 우리가 본체를 찾아내기 전까지 그중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설계됐지. 우진이 유나를 꼭 끌어안은 채 외쳤다. 무슨 소리야? 유나는 감정을 느끼고 말도 하고 자신을 선택했어. 그게 증거야. 그녀가 진짜야. 여자는 조용히 웃었다. 감정이란 심어질 수도 있는 코드야. 기억도 인격도 모두 조작 가능하지. 노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넌 대체 누구지?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나는 세아의 자매였어. 적어도 이전까지는. 모두가 놀랐다. 세아가 죽었을 때 그녀의 유전 데이터를 내게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 그러나 나는 반발했고 도망쳤지. 그러다 이 아이들을 만든 실험실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됐어.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유나를 지우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살리기 위해 왔어. 하지만 그 순간 해커가 신호기를 흔들며 외쳤다. 문제야. 우리 무선 네트워크가 해킹당했어. 내부에 누군가 우리 위치를 고의로 노출시켰어.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유나를 뒤로 감쌌다. 그러나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배신자 내 곁에 항상 있었지. 네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네 가장 가까운 동료 말이야.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노인. 노인은 미동도 없이 말했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감시자였지.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유나를 지키고 싶다. 처음엔 명령을 따랐지만 이 아이를 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 수십 대의 정찰기가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늦었어. 그들이 왔어. 우진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계획 시 아이를 거울 지점으로 이동시켜. 유나야, 절대 나에게서 떨어지지 마. 해커는 이미 맵을 펴고 있었다. 거울 지점까지는 8km. 하지만 설원이라 흔적이 너무 뚜렷하게 남아. 노인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은빛 구슬 하나. 이걸 터뜨리면 주변 온도 10도 상승, 스탑, 눈 녹이기 가능, 흔적을 없앨 수 있어. 하지만 해커가 물었다. 우리 자신도 노출돼.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니까. 은빛 구슬이 공중으로 던져졌고 눈밭이 증발하듯이 녹아내렸다. 그 속에서 우지는 유나를 품에 안고 뛰었다. 해커와 검은 옷의 여자 그리고 노인이 뒤를 막았다. 그러나 드론은 망설이지 않았다. 빠직. 첫 번째 레이저가 땅을 스쳤고 두 번째는 노인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는 쓰러지면서 외쳤다. 윤하야, 넌 선택된 생명이야. 절대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유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녀의 이마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제체가 나타났다. 우진이 멈춰섰다. 그 아이는 유나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눈동자는 너무나도 다른 모든 걸 꿰뚫어보는 차가운 눈. 유나, 그 아이가 말했다. 넌 나야. 하지만 난 너와 다르지. 우린 연결되어 있어. 정적. 그리고 그 아이는 웃었다. 그럼 누가 진짜인지 이제 증명해봐. 서론 위 서로를 마주한 두 아이. 서로 똑같은 눈, 똑같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완전히 달랐다. 네가 진짜 유나라고? 복제체가 비웃듯 물었다. 감정, 연민, 선택? 그건 단지 프로그래밍된 행동일 뿐이야.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척을 해? 그게 더 불안한 거 아니야? 우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의 눈에 맺힌 고민이 흔들렸다. 둘 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도구야. 검은 옷의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프로젝트 앞 3의 마지막 열쇠에 도달한 셈이야. 둘 중 한 명이 문을 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지킬 거야. 해커가 소리쳤다. 그 문이 뭐든 빨리 결정해야 해. 적들이 곧 여기 닿는다. 유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손을 뻗은 복제체를 바라봤다. 너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복제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와 유나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내 안엔 네가 몰랐던 기억이 있어. 태어날 때 우리가 본래 하나였다는 기억. 모두가 멈췄다. 검은 옷의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지? 복제체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단지 하나의 의식이 나뉘어 저장된 거지. 유나와 나는 같은 생명. 우진이 숨을 삼켰다. 그럼 진짜는 누구야? 진짜는 유나가 입을 열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바로 그때 정찰 드론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레이저가 나무를 불태우고 눈을 갈랐다. 엄호해. 검은 옷의 여자가 외쳤고 해커는 방어막을 펼쳤다. 유나와 복제체는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순간 복제체가 손에 쥔 작은 검은 장치를 꺼내 유나의 가슴에 겨누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야. 명령이야. 우진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찌잉! 장치가 빛났고 유나의 몸이 떨렸다. 눈이 번쩍이며 무릎을 꿇었다. 유나! 우진이 안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건 단순한 해제 코드야. 모두가 멍해졌다. 복제체가 놀란 듯 뒤로 물러났다. 뭐지? 유나의 이마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며 주변 눈 위로 번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장치는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봉인된 정보를 푸는 열쇠였어. 그 순간 눈밭이 갈라졌다. 지면 아래 커다란 원형 시설의 입구가 드러났다. 검은 옷의 여자가 경악했다. 그건 본부였어. 잃어버린 핵심 서버, 모든 실험의 원본.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묻겠어. 내가 무엇인지, 너희가 만든 세상이 어떤지 나는 전부 기억하고 싶어. 복제체가 천천히 걸어와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 눈에 흐릿한 물기가 맺혔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가. 우지는 총을 꺼내며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나야. 내 어두운 기억, 내 억압된 분신. 함께 가야 해. 지하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찬 공기 속으로 두 아이가 함께 걸어 들어갔다. 남겨진 우진, 해커, 검은 옷의 여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하늘 위 드론 전체가 한순간에 정지했다. 모든 신호가 끊긴 듯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 해커가 중얼거렸다. 이건 유나가 시스템을 인수했어. 검은 옷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우리 세계는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군. 지하본부는 마치 얼어붙은 심장처럼 차갑고 거대했고 수십 년간 숨을 죽인 채 존재해왔다.
윤하와 복제체가 중앙으로 다가가자 양쪽 벽면에서 빛이 차례로 켜졌다. 그 속엔 유리 캡슐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윤하들이 있었다. 복제체가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다.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었어. 우리는 예비였던 거야. 윤하가 손을 내밀어 캡슐 하나에 닿았다. 그 안에 소녀는 마치 살아있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감정을 지닌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것. 본부 중앙에 도달하자 천장에서 거대한 눈 모양의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내려왔다. 시작 요청 확인됨. 핵심 유전자 보유체 2명 확인. 윤하가 물었다. 무슨 선택? 두 개체 중 하나만이 진정한 감정 알고리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위해 제거됨. 복제체가 숨을 들이켰다. 우린 또 경쟁시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라면서 윤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야. 이건 마지막 유산이야. 그 순간 우진과 해커 그리고 검은 옷의 여자가 도착했다. 그들 뒤엔 붕괴 직전의 설상 지역이 있었다. 윤하, 시간이 없어. 시스템이 스스로 자폭을 준비하고 있어. 해커가 소리쳤다. 윤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복제체의 손을 잡아. 함께 가자. 하나가 되는 거야. 시스템이 경합 시도는 안정성 보장 불가. 의식 통합 시 한계체의 소멸 가능성 패실. 복제체가 떨리는 눈으로 윤하를 바라봤다. 죽을 수도 있어. 윤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겠어. 그녀는 복제체를 가볍게 끌어안고 중앙 노드에 손을 대었다. 빛이 터졌다. 모든 기억, 모든 감정, 모든 고통이 서로에게 흘러들어갔다. 한참 후 빛이 가라앉고 눈앞에 한 명의 소녀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유나의 눈이었지만 복제체의 침착함도 담겨 있었다. 우진이 물었다. 너는 누구지? 소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우리가 잃었던 인간성의 결정체야. 나는 두려움을 알고 희망을 기억하는 존재야. 시스템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꺼졌다. 자율생명인가. 그 순간 마지막 장면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이제 베더운을 꺼낼 시간이야.